화랑새기, 신국의 지배자들. 제1막, 여인들의 피로 피어난 꽃. 1세, 위화랑편. 1. 여왕의 탄생, 그리고 두 송이 꽃. 신국의 24대 군주, 진흥의 시대. 그의 곁에는 어머니이자 아내이며 신국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지소태후가 있었다. 갓스물을 넘긴 젊은 왕은 아직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소는 아들을 대신해 신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소는 자신의 오라비이자 연인인 이사부를 침전으로 불렀다. 신국을 천년 왕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합니다. 뼈대만 따지는 늙은 귀족들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젊고 아름다운 피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필요하심은 옥자를 지킬 개를 기르는 것이지요. 지소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귀족들을 견제하고 왕실의 손과 발이 되어줄 충견 말이오. 나는 그 시작을 여인으로 하려 합니다. 여인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이야말로 사내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지소는 곧 명을 내렸다.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여인을 뽑아 올리라. 그렇게 뽑힌 이가 바로 남모와 준정이었다. 남모는 부드러운 눈매와 풍만한 몸매로 무사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고, 준정은 날카로운 콧날과 불꽃 같은 눈빛으로 단번에 사람을 매료시키는 힘을 지녔다. 지소는 두 여인을 원화라 칭하고 각각 300여 명의 낭도를 거느리게 했다. 너희는 이 신국의 꽃이다. 너희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이 젊은 낭도들을 이끌어 나라의 기둥으로 만들어라. 너희 중 더 뛰어난 자에게는 더 큰 권세와 나의 총애가 뒤따를 것이다. 두 여인의 운명은 그렇게 한 여인의 야망에 의해 잔인한 경쟁의 장으로 내몰렸다. 두 번째, 질투라는 독주.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남모의 무리는 도의를 닦으며 내실을 다졌고, 준정의 무리는 가물을 즐기며 화려하게 새를 과시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소태후와 낭도들의 관심이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남모에게로 쏠리자 준정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질투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저 계집, 산에 홀리는 제주 하나로 감히 나의 위를 넘봐. 준정은 밤마다 이를 갈았다. 그녀는 자신의 낭도 중 가장 건장하고 믿음직한 사내를 은밀히 불렀다. 오늘 밤 너는 나를 위해 일 하나를 해야겠다. 아주 은밀하고 중요한 일이다. 무엇이든 명만 내리십시오, 준정님. 내 너의 충심을 안다. 준정은 사내의 단단한 가슴팍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오늘 밤 네가 나를 만족시킨다면 내 너를 내 옆에 가장 가까이 둘 것이다. 너는 내 유일한 사내가 되는 것이다. 그녀는 그날 밤 낭도의 충성심을 그의 뜨거운 몸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그를 이용해 끔찍한 계략을 꾸몄다. 준정은 남모를 자신의 사가로 초대했다. 남모야, 우리가 서로 다툰들 무엇하겠니? 결국 우리는 태후마마의 뜻을 받드는 한 성이의 꽃이 아니더냐. 오늘은 모든 것을 잊고 우리 둘이서만 회포를 풀자. 남모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친결을 의심했지만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준정의 집에서는 비밀스러운 연회가 열렸다. 준정은 끊임없이 남모에게 술을 관했다. 자, 마셔. 이건 아주 귀한 합한주단다. 우리 둘의 우정을 위한 술이야. 남모가 술기운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준정의 눈빛이 독사처럼 변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의 몸을 탐했던 낭도에게 눈짓을 보냈다. 니년이 내 자리를 탐했겠다. 내 사내들을 니년의 그 흐트러진 미소로 홀렸겠다. 좋다. 그렇다면 오늘 밤 내가 니년의 그 잘난 몸뚱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지켜봐주마. 낭도는 준정의 명령에 따라 취한 남모를 겁탈했다. 남모의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지지만
준정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더 거칠게 다루어라. 저 오만한 계집의 몸에 내 소유라는 낙인을 새겨. 정신이 돌아온 남모는 치욕감에 몸을 떨며 준정을 노려봤다. 내 인연, 내가 반드시 이 일을. 남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정은 술병으로 남모의 머리를 내려쳤다. 시끄럽다. 패배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준정은 숨이 끊어진 남모의 시신을 이불에 감싸 아무도 모르게 북천의 차가운 강물에 던져버렸다. 3. 거리의 노래 그리고 새로운 시작. 남모가 사라지자 그녀를 따르던 낭도들은 울부짖으며 흩어졌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비밀은 없는 법. 그 끔찍한 밤의 진실을 눈치챈 자가 있었다. 그는 준정의 악행을 고발하는 노래를 지어 서라벌의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푸른 강물에 던져진 꽃 한 송이, 질투에 눈이 먼 독사가 물었네. 노래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지소태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경노한 지소는 즉시 준정을 잡아들여 국문했다. 모든 죄상이 밝혀지자 그녀는 준정을 참수하고 원하제도를 폐지했다. 여인의 질투는 나라를 존먹는 독이다. 이제부터는 여인이 아닌 사내를 세워 나라의 기둥으로 삼겠다. 지소는 곧바로 귀족 가문의 자제들 중 용모가 아름다운 사내들을 뽑았다. 그들에게 분을 바르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혀 장식하니 그 모습이 마치 꽃과 같았다. 지소는 이들을 화랑이라 명명했다. 그리고 그 초대 화랑의 우두머리, 즉 풍월주로 위화랑을 임명했다. 위화랑이 풍월주가 되자 그의 명성을 듣고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들은 혹은 서로 도의를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을 즐기며 혹은 산수를 유람하며 심신을 단련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워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 신선의 무리가 나타났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렇게 여인들의 피와 질투 위에서 신라 천년의 역사를 이끌어갈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집단 화랑이 탄생했다. 제2막 어머니의 남자 딸의 지아비 2세 미진부공편 1. 아름다런 야수 미진부. 일대 풍월주 위화랑의 시대가 저물고 신국의 모든 시선은 한 사내에게로 쏠렸다. 그의 이름은 미진부. 아버지는 아시랑, 어머니는 지증대왕의 딸인 삼엽공주였다. 그는 태생부터 고귀한 진골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혈통이 아니었다. 미진부는 사내라기보다 잘 빚어진 조각상에 가까웠다. 길게 뻗은 팔다리와 군더더기 없이 다져진 근육, 그리고 햇살을 받으면 금빛으로 빛나는 구릿빛 피부. 무엇보다 그의 얼굴은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할 만큼 수려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매력은 따로 있었다. 그는 부모에게는 더없이 효성스러운 아들이었고 형제들에게는 목숨도 내어줄 만큼 우애 깊은 사내였으며 약관의 나이에 화랑에 들어서는 동료들을 압도하는 무예와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들끓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뜨거웠지만 그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과 혈통이 신국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2. 삼상궁의 주인, 금지된 욕망의 시작. 당시 신국에는 서라벌의 모든 사내들이 밤마다 꿈속에서 그리는 한 여인이 있었다. 버풍대왕의 딸, 묘도 부인. 그녀는 왕이 특별히 지어준 삼상궁에 살며 무사내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미진부 또한 그녀를 마음에 품었다. 그는 단순한 정복욕이 아니었다. 자신의 뜨거운 피에 걸맞은 신국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어느 날 밤 누구도 넘지 못했던 삼삼궁에 담을 넘었다. 누구냐? 그대의 밤을 훔치러 온 사내다. 달빛 아래 마주선 두 사람.
묘도는 자신을 찾아온 사내가 미진부임을 알아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의 아름다움은 상상 이상이었다. 풍월주의 자리에 오를 분께서 어찌하여 도둑고양이처럼 남의 침실을 넘보시는 겁니까? 그대의 향기가 너무 짙어 담장 너머의 나를 미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밤 그 향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몸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다. 묘도는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안아주는 사내의 품에서 쾌락의 비명을 질렀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금지된 욕망의 불꽃 속에서 시작되었다. 3. 늙은 여인의 뒤틀린 사랑. 하지만 두 사람의 밀회를 알게 된 이가 있었다. 묘도의 어머니이자 버풍더왕의 총애를 받았던 옥진 공주였다. 그녀는 한때 신국 최고의 미색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늙고 시들어버린 욕정만이 남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사위인 미진부의 젊고 아름다운 육체를 탐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옥진 공주는 딸 묘도를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내 딸아, 옥진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다. 네 지아비가 밤마다 너를 기쁘게 해주더냐? 어머니, 어찌 그런 말씀을? 숨길 것 없다. 옥진이 딸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안다. 그 아이의 몸이 얼마나 뜨겁고 단단한지를. 나도 맛보고 싶구나. 어머니, 제정신이십니까? 그는 어머니의 사위이자 제 지아비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냐? 옥진이 소름 끼치게 웃었다. 네가 정녕 나를 어미로 생각한다면 네가 오늘 밤 내 소원을 들어주어야 한다. 네가 다리를 놓아 그 아이를 내 침실로 끌어들여라. 그리하면 내 너와 함께 그 아이를 지아비로 섬길 것이다. 우리는 모녀이자 한 사내를 섬기는 자매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좋으냐. 묘도는 경악했다. 이것은 명령이자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뒤틀린 욕망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묘도는 눈물을 머금고 남편에게 어머니의 뜻을 전했다. 제 어미가 당신을 원합니다. 미진부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분노하거나 경멸하지 않았다. 오히려 늙은 여인의 마지막 욕망에 기묘한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차가운 머리는 이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가엾은 분이시지. 좋다. 내가 오늘 밤 그분의 소원을 들어드리겠다. 대신 그대는 문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아라. 내 그대의 어미를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 그대는 나를 더욱더 갈망하게 될 것이다. 4. 뒤바뀐 침실. 새로운 생명의 잉태. 그날 밤 미진부는 장모의 침실로 들어섰다. 옥진은 수줍은 소녀처럼 분을 바르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사방님? 부르셨으니 와야지요, 장모님. 미진부는 늙은 여인의 지름진 몸을 거칠게 탐했다. 옥진은 수십 년 만에 느끼는 사내의 채취와 힘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교성을 내질렀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묘도는 치욕감과 질투, 그리고 남편을 향한 더욱 강렬한 욕망에 몸을 떨어야만 했다. 그 기묘한 밤이 지나고 옥진 공주는 임신을 했다. 하지만 차마 자신의 아이라 밝힐 수 없었던 그녀는 그 아이를 딸 묘도가 낳은 것처럼 꾸몄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훗날 미실의 남편이 되는 세종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세종이 옥진 공주와 미진부 사이의 아이임을 알면서도 묘도의 아들인 척하는 이 기만적인 놀이에 동참했다. 그리고 얼마 뒤 미진부와 묘도 사이에서 진짜 딸이 태어났다. 할머니 옥진의 교활한 매력과 어머니 묘도의 서늘한 아름다움을 모두 물려받은 아이. 그녀의 이름은 미실이었다. 옥진 공주는 자신의 핏줄이자 연적의 딸인 이 손녀를 지독히 사랑했다. 그녀는 어린 미실에게 자신이 평생 동안 사내들을 홀렸던 모든 기술, 즉
백화의 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신국의 밤은 더욱 복잡하고 위험하게 얽혀 들어갔다. 어머니의 남자가 딸의 지아비가 되고 이복 외삼촌이 훗날 조카의 남편이 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비극과 욕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